안녕하세요. 이문학 면접 황수민입니다. 오늘은요. 대한항공에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로 많이 받는 컴플레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승무원을 가장 곤욕스럽게 만들고 애태우는 컴플레인은 어떤 종류일까?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님들이 선호하는 답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을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컴플레인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컴플레인이라는 게 꼭 뭐 진상 손님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을 때 그 불편함을 호소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있죠. 사실 회사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막 올리는 손님들, 이런 손님들을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그런 손님들이 있는지 없는지, 손님들이 지금 어떤 그 분위기와 아우라의 상태인 건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또 있겠죠. 자, 일단은 컴플레인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뭐 내 캐리어가 부서졌어요? 뭐 기내식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제 장거리 여행에서 영화를 봐야지 되는데 내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연착돼서 이제 여행에 차질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 이런 종류는요, 승무원 입장에서는 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잘못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연착되는 것도 날씨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활주로 상황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내식이 탑재되지 않는 것도 이거는 회사의 방침인 거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는 100% 내가 이제 큰일 나겠구나. 이건 내가 다 뒤집어 쓰겠구나 라는 종류의 컴플레인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올라오는 컴플레인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승무원의 태도입니다. 표정이 정말 불쾌했어요. 눈빛이 정말 저를 뭐라고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말투가 그게 뭔가요? 승무원 교육 안 시키나요? 이런 식으로 승무원의 태도권으로 컴플레인이 올라오면은 사실 이거는 승무원으로서의 어떤 서비스인으로서의 자질적인 부분으로 회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 VOC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컴플레인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렇긴 한데 그냥 손님이 면전에서 사무장 오라 그래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비슷한가요? 네, 그래서 회사에 심할서를 적은 적은 없지만 정말로 저도 그런 컴플레인을 기내에서 받아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였냐면은 그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어요. 그분이 캐리어를 끌고 오더니 갑자기 이것 좀 올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 확 바뀌면서 왜 도와준다 그러냐고, 이거는 당신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다. 너의 일인데 왜 나보고 같이 하자고 하고 너가 왜 도와준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승무원이 있는 이유는 짐 올려주고 밥 주고 음료 주고 이러는 사람이지 도와준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순간 표정이 정말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승무원 그만둘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시기여서 정말로 이 찰나에서 나오는 이 정말 그 미묘한 0.1초에 딱 튀어나온 어떤 그런 표정에서 너무 그 불쾌함이나 기분 나쁜 게 딱 드러났던 건 거죠. 근데 이제 손님이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표정이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건 거죠. 사실 그 캐리어는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캐리어를 올려주지 않은 것, 이거는 회사의 방침이에요. 왜냐하면 승무원이 혼자서 캐리어를 올렸는데 비행기가 비행을 하다 보면은 흔들리거든요. 이제 기류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 오버헤드 빈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문제는요, 도착한 후에 오버헤드 빈을 딱 열었는데 캐리어가 갑자기 머리 위로 쿵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러고 난 후에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내가 캐리어 올리지 않았다. 승무원이 올려줬는데 잘못 올려서 내가 캐리어를 맞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뭐 손해배상에서부터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승무원들이 절대로 혼자서 캐리어를 올려주면 안 된다. 이런 방침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건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눈빛, 표정, 말투로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내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는 그 손님의 화가 풀릴 때까지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고 죄송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 건 거죠. 손님들의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은 매뉴얼은 알겠는데 근데 표정이 그게 뭐예요? 알겠는데 눈빛이 너무 불쾌해요. 승무원 교육 안 시키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은 사실 나의 선이 떠나고 사무장님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우리 사무장님들이 굉장히 키가 크시고 구릿빛 피부에 남성적으로 막 생겼어요. 어깨도 딱 벌어지고 너무너무 멋진 사무장님이셨는데 이 사무장님이 확 이렇게 오셔서 막 손님 불편하셨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손님이 팔을 잡으면서 아니 제가 너무 아파서 올려달라 그랬는데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진상 중에 한 명이긴 했었습니다. 자,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찰나의 표정, 눈빛, 말투 이 부분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다는 그 객관적인 일에 응대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직원의 응대에 따라서 손님의 기분이 더 나빠질 수도 그리고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딱 아시고 컴플레인 관련된 질문이나 이런 답변들은 이제 나의 자질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승무원의 태도권에 관련해가지고 컴플레인이 많이 일어날까요? 바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감정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끊임없이 우리의 말과 태도와 눈빛, 표정 이런 거에 의해서 상대방의 감정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했어. 이런 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한 행동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어떤 모든 비언어적인 부분이 역시나 손님의 감정을 바꿀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건 거죠. 감정은 서로 교류하고 감정은 서로 영향을 받는다. 그죠? 마치 대기가 순환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보내고 상대방이 영향을 받고 그 바뀐 감정이 나한테 다시 와서 나의 감정에 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는 가장 많은 컴플레인은 태도 컴플레인이고 승무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컴플레인도 태도 컴플레인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